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갑질 단속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는 고용세습 규정은 개선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벽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터럴 직원 47살 A씨로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대기 발령 조치가 났고 벽 쪽 사물함을 바라보는 자리에 배치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갑질 논란과 함께 회사 측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었습니다.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이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도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 부회장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고용부가 이처럼 근로자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갑질이 된 기업들에 대해선 이미 지방노동관서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모멸감 등을 주면서 부당한 퇴직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고용부는 또 노사단체협약에 현대판 음소제로 비판받는 고용세습 규정이 있는 기업들의 개선을 공고했습니다. 사업장 2,700여 곳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25%인 694곳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특별채용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으로 고용부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 균등 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부가 실제 적용되지도 않는 사문화된 단체협약 조항에 집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질 낮은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3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역량 수준은 비교 대상 22개국 중 15위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좋은 숙련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질 낮은 저숙련 일자리는 많아서 개인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개발원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울리는 스마트폰의 SNS 알림 소리에 직장인 62%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1,0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3%가 스마트폰 항상 연결로 불편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식적 근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데 응답자의 86.6%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55.7%는 이 같은 권리가 입법화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업주부가 지난해 5만 8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벌이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가사와 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 여성은 708만 5천 명. 전년보다 0.8%, 5만 8천 명 줄어든 숫자입니다. 전업주부는 2000년 638만 명에서 2013년 73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전년보다 15만 5천 명이 줄어들며 상승세가 멈췄고 지난해에도 감소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업주부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남편 혼자 홀벌이에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자 직장을 구하는 여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정부의 여성 고용 지원 정책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힙니다. 맞벌이가 일반화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구조
반영이 된 거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도 강해진 거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 속에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5%를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여성 고용률을 60% 이상으로 높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육아 가사 부담이 여성의 집중된 사회 구조 속에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 고용을 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발굴 강화 등 재취업 지원 정책을 개발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을 노린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0월 21살 강모 씨에게 취직 명목으로 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받아 천여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모두 6명에게서 4,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의 인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강 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편취한 돈은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취직을 빙자한 사기범 행위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이 노조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1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노조는 내년 초 통합 지하철 공사 출범을 위해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양공사 통합안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중 53%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무효가 되고 노조는 통합 관련 협상을 중단하게 됩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각 노조는 부결이 나오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내 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까지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외국 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다닐 경우 국내 대학에서는 학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가 미비하거나 경직된 부분을 개선해서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사회이사로 활동한 전관 변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겸직 허가 없이 기업 사회이사를 맡은 이귀남, 김성호 전 법무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무장관은 법무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겸직 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 핫키워드입니다. 오늘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강설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가 주목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세계 대결이 펼쳐졌었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알파고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그로 인해 이것 역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 오늘의 핫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정말 세계의 대결, 저도 정말 계속 긴장하면서 대결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그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 인공지능이 뭔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인간이 만든 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나 학습 능력,
또 자기 개발 같은 부분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알파고의 경우에는 인간의 직관과 또 창의성까지 모방했다 이런 분석까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발전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흔히들 로봇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감정이 있고 없고 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공지능의 감정을 접목시키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초기 단계가 바로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이라고 하는데요. 왓슨은 무한대에 가까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2013년부터는 암 치료 연구에도 활용이 됐는데 미국의 암센터에서 쓰이는 왓슨은 진단 정확도가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더 놀라운 건 사람의 말을 바로 듣고 곧바로 대답을 하는데요. 문법에 맞지 않는 구어체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IBM은 계속해서 왓슨의 능력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들을수록 이게 로봇의 이야기가 맞는지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이미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왔다는 부분도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죠. 이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는 단계를 넘어서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네, 왜 영화를 보면 인류를 파괴하거나 지배하는 로봇 캐릭터 이야기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인간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소통은 가능할지라도 허구, 그러니까 보이지 않거나 듣지 않는 것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려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보호하려는 의식의 자아 또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로봇은 허구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집단적 힘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없는 단계고요. 네. 인간이 가진 유연성과 융통성 같은 부분은 현재로선 기계가 갖추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직업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데 비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00만 개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사라지는 일자리는 주로 사무직과 행정직이고 컴퓨터 공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국고용정보원도 오는 2020년쯤 단순 반복 업무가 인공지능의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자세한 직업군으로 살펴보자면 콘크리트 공이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요. 정육 도축원과 고무, 플라스틱 제조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직업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네, 그렇죠.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요소가 있는 직업이라면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임상시험이나 연구 성과를 판독해서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 적용해야 하는 의료산업이 그렇고요. 특정 고객의 금융 상황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상황도 읽어내야 하는 금융업, 또 다양한 문의가 폭주하는 고객 서비스 콜센터 등에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반면에 수많은 일자리의 소멸, 또 그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경제 생태계의 파괴 같은 문제에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 가운데 인공지능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인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 분야는 척박하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수요가 워낙 적은 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능정보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업이 참여해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고 공강지능과 감성지능 등 5개 연구 영역도 정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인공지능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장기 계획이 필요한 분야라고 들었는데요. 5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 인공지능 잘 살펴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기업들의 호재와 악재를 짚어보는 경제 뉴스 기업 기상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웃고 울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한 주 기업 뉴스 리뷰 주간 기업 기상도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기업들이 스타로 떠오르고 또 반대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을까요? 오늘도 맑은 기업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콘텐츠 제작사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뉴입니다. 드라마 하나로 이달 들어 주가가 50% 폭등했습니다. 태양의 후예 한마디로 난리입니다. 30%대 시청률에 떨어지던 한국 드라마 수출가가 다시 뛰고 심지어 중국 공안 당국은 송중기 상사병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태국 총리가 시청을 권하더니 박근혜 대통령도 호평했더군요. 2월 말 11,000원 선이던 주가는 16,000원을 뚫었습니다. 온 나라가 우울 모드인데 이런 데서 경기 전환과 국민 기분 전환 동시에 가져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유업계입니다. 기름값 떨어져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두 회사 신용등급이 AA에서 AA 플러스로 올랐고 S오일은 등급 전망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정제 마진이 배럴당 4에서 5달러를 넘으면 정유사가 이익을 내는데 1월은 9.9달러, 2월도 6.6달러였다는군요. 여기에 석유화학 부문까지 이익을 전망이랍니다. 정유사 사장님들 다 좋습니다. 기름값 떨어질 때는 거북이이나 오를 때는 로켓 인상 이런 일만 없으면 말이죠. 이제 흐림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작년 후반부터 글로벌 동네 북이었던 폴크스바겐 부실한 리콜 계획으로 정부에 또 퇴짜 맞았습니다. 벌써 두 번째입니다. 세계에 모르는 사람 없는 배출가스 조작. 그런데 리콜 계획에 조작 사실 명시하지 않고 자동차 고칠 소프트웨어도 제출 안 했답니다. 환경부는 또 이러면 리콜 자체를 불승인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불승인이면 리콜 절차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님, 1월엔 리콜 이후 단 2줄 썼다 퇴짜 맞았다죠. 문제가 있을 땐 자존심보다 성의가 해법입니다. 이번엔 전례 없이 봄에 보급형 신제품 들고 나온 애플입니다. 성장세 꺾였다는 관측에 전작처럼 잘 팔릴까 부정적 관측도 많습니다. 아이폰 SE 성능은 아이폰 6에 가깝게 값은 싸게 했다는데 애플의 장점인 혁신이 안 보인다는 평입니다. 국내에선 50만 원에서 60만 원대가 될 전망인데요. 프리미엄도 진짜 보급형도 아니고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중국에서도 4인치 폰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보고 따라쟁이라던 애플 대화면에 펜슬 도입하더니 보급형 폰까지 남들 따라가는 게 분명하죠? 이번엔 조선 빅3입니다. 올해는 실적이 반전될 것 같다는데 아직은 악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2년간 4조대 적자 낸 현대중공업, 작년 세무조사까지 받았는데 세금 1,200억 원 내라는 통보가 왔답니다. 또 작년 한 해만 5조 원대 영업손실 낸 대우조선해양은 손실 중 2조 원이 원래 그 전해에 반영됐어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감사보고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우리 돈 5조 4천억 원, 올해 수주 목표의 3분의 1인 부유식 천연가스 설비 수주가 취소 위기란 소식입니다. IMF 위기 때도 일감 넘쳤던 조선 빅3, 중국의 추격에 일본의 부활에 신발끈 다시 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대형마트 3사입니다. 한 해가 다르게 초고속 성장하더니 벌써 몇 년째 역성장 중이란 소식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롯데마트는 3년 연속, 홈플러스는 4년 연속 역성장. 이마트도 새로운 형태의 점포 빼면 마찬가지랍니다. 사람들이 모바일 쇼핑으로 옮겨가고 1인 가구 늘고 대형마트엔 안 좋은 환경이죠. 이 때문에 요새 배달 늘리고 소셜 커머스와 가격 전쟁 벌이며 안간힘 쓰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사장님들, 소상공인들과의 마찰 속에 너무 고속성장한 후유증은 아닐까요? 경제에 긍정적 신호도 보인다던 부총리가 경제 위기로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긍정적 신호들이 경제를 살리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기업 기상도였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고용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